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9일자 163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게요. CL 차트고요. CL 보시면 어제 롤오버가 있었어요. 근데 뭐 어저께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뭐 이렇게 굳이 롤오버 됐다고 해서 새로 따로 그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 12월 물로 볼륨이 넘어간 게 보이시죠? 네, 뭐 이 정도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고 어제는 볼륨이 거의 비슷했지만 장중에 12월 물로 확 이렇게 싹 넘어간 상태여서 롤오버 차팅은 어제 걸로 했는데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8일에 합니다. 이 트레이딩 뷰에서는 그 18일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트레이딩 날 이틀 전에 합니다. 그래서 보통 20일이 마지막 트레이딩 일이라서 18일 날 하게 되는데 심지어 18일이 지금 22일이 아마 마지막 트레이딩 데이일 거예요. 칼렌더를 한번 볼까요? 칼렌더 어떻게 보는지도 나중에 이제 뭐 동영상이나 제가 강의를 계획하고 있어서 강의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퍼스트 트레이드, 라스트 트레이드가 있죠. 그래서 11월 물이 라스트 트레이드 데이가 22일이라서 화요일이라서 화요일에 이 two trading days before two trading days를 보면 22일, 21일, 18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11월 물이 18일에 롤오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는 18일로 하는데 요새 전에도 여러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트레이딩 데이가 보통 3일 전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ETN이나 ETF, 그 5일 ETN, ETF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미리 롤오버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리스크 회피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루 전 17일 날 그 볼륨이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롤오버가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월요일 날 이렇게 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조금 더 빠졌고, 뭐 수목금 이렇게 됐는데, 하나 더 보여드리면 15일 날, 15일, 15분봉 보시면, 월요일 이후에, 이게 지금 현지식 그 익스체인지 시간입니다. 뉴욕 시간. 확 빠져서 내려오고 나서, 월요일에 빠져서 내려오고 나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쭉, 이제 이게 지금 월요일 날 저녁 그 장 끝나기 직전에 훅 떨어졌어요.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이거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이란 공격했다고 오일 핵세력 군사의 공격을 갖겠습니다. 서울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은 오일 공급에 큰 영향이 없어서 훅 떨어졌죠. 이게 이때입니다. 9시 50분 이제 영국 시간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월요일 날 막판에 떨어져서 월요일 날 훅 빠진 걸로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훅 빠져서 내려와서 얘는 세틀먼트 가격이니까 세틀먼트 가격 이후에 훅 빠져서 내려온 거라서 세틀먼트 가격은 언제쯤 되냐면 15분봉 보시면 세틀먼트 가격이 2시 반, 2시에서 2시 15분 이때쯤이 세틀먼트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세틀먼트 가격인데 막판에 훅 빠져서 여기가 니들이 쭉 나오고 여기에서 세틀먼트 가격이 종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그 일봉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된 거죠. 그런데 15분봉 보시면 그 이후에 이제 장 끝나고 화요일 그러니까는 익스체인지 시간으로는 월요일 저녁 6시죠. 6시부터 쭉 내려와서 그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시안 세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안 세션이고 이쯤이 2시 8시니까 한 4시 이쯤 돼서 5시 이쯤이 런던 세션 시작이죠. 그런데도 쭉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시, 5시, 6시쯤 돼가지고 다시 이제 오르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의 이 70일 조금 넘은 선 71.20 정도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가지고 나중에 71 레인지 거기랑 이 밑에 69.72 레인지 이 상태로 지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계속 가죠.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이만큼 이렇게 쭉 떨어진 게 만약에 이게 롤오버가 없었으면 금요일 롤오버가 금요일장이 이게 6시 목요일 6시 이쯤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롤오버 갭인데 롤오버 갭이 없었다면은 얘를 여기로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한 이쯤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69 정도가 됐었을 텐데 더 빠져서 내려서 이제 68 레인지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그러니까 2달러 정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롤오버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요일 훅 빠진 이후에 큰 움직임이 없이 계속 됐다. 그리고 나서 롤오버 돼가지고 한 2달러 정도 더 떨어진 상황이다. 지금 브레이킹 뉴스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들이 여기에서 여기 있죠. 폴티컬이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무슨 얘기였냐면 네타냐후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워룸 같은 데로 들어갔다는 얘기 나왔고 거기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 나왔고 조만간 그 공격이 있을 거고 그래서 미군 중동에 있는 미군들한테 준비태세 갖추라는 명령 떨어졌고 바이든은 그 이후에 나와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언제 공격할 것인지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컨트롤러블 하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뭔가 이란에다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은 이란이 공격받아도 오일 시설이나 핵시설에 공격을 안 받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 오일 가격에 영향을 줄진 않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 빠져서 내려온 게 이제 68까지 떨어졌죠. 여기서 지금 테크 안 하고 계속 지오폴리티컬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건데, 여기서 핵시설 공격하고 그러면 이제 이란 오일은 거의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훅 뛰어가지고 다시 전쟁이 되는 그러니까 이란이랑 전면전 간다는 것 때문에 여기 78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핵시설이나 오일시설 공격을 해서 만약에 오일시장에 영향이 있게 되면 80 이상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85까지도 볼 수 있어요. 85면 어디냐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7월 달 있는 85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 방에 쑥 갈 수도 있는 거. 한 방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지난 화요일에 제 라이브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1센트 오르면 10달러입니다. CL은 1센트 오르면 CL은 10달러, 마이크로 CL은 1달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68이라고 쳐도 68에서 85로 간다는 얘기는 뭐죠? 85까지 하면 68에서 78만 간다고 해도 10달러죠. 그러면 10달러라는 얘기는 틱스루는 1000틱인데 1000틱이 10달러씩이니까 10,000달러가 되는 거죠. 올라가면. 10,000달러면은 마진보다도 이니셜 마진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니셜 마진보다 더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숏 잡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롱 잡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죠. 저는 지금 라이브 트레이딩을 매뉴얼로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매뉴얼 트레이딩 라이브로 한다고 해도 이런 전쟁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아서 포지션을 잡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포지션 잡는다고 하면 여기서 그런 타이밍에 롱을 잘 잡으신 분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한 포지션 잡으려면 이니셜 마진이 지금 6,000달러인가? 7,000달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0,000달러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100% 이상의 수익률을 얻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저는 트레이딩을 안 하는데 양심상 이런 걸로 돈 버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 얘기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도 저는 이제 그때 거의 트레이니였는데 이제 박사과정 끝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이제 손 트레이딩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 사수라고 해야 되나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저한테 트레이딩 포지션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N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확 오르고 막 그런 왜냐면 그렇게 큰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그 보험사들이 N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외환 시장이 굉장히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환 선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포지션 잡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선배 그 사수가 왜냐하면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강요한 건 아닌데 저 같으면 안 잡습니다. 전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리스크 때문에 전쟁 뉴스 듣고 하지만 그걸로 돈을 버는 건 트레이더로서 양심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누군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겠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잠깐 잡설을 했는데 하여간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아직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이 가는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중간에도 무슨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어차피 트레이딩 못하지만 장 끝났으니까. 뭐 하여간 그래서 월요일날 그렇게 빠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뭐 도지도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이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롤오버 하면서 쭉 빠져서 내려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이런 지지 저항선들이죠. 여기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항선들 이런 거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 뭐 15분 보시면 이런 데서 한 번씩 쉬어가는 것들, 여기에서 저항받는 것들,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여기 또 올라가고 여기서 지지받고 하는 것들 보이시죠? 이 빨간 선 70.08. 여기 계속 이게 밑으로 한번 뚫렸어도 다시 올라가고 걸쳐서 올라가고 여기에서 지금 반전해서 올라가는 거에 70.08도 다 걸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지지받았고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왜 이런 지지저항선들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여기 도지 만들고 가죠. 여기 69.28 있으니까 그리고 내려왔다가 곰방 다시 올라가서 여기선 또 저항선으로 쓰이는 상황. 그래서 내려오고 물론 세틀먼트는 그 위쪽에서 형성이 됐겠지만 뭐 하여간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서 지지저항선 잘 체크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무슨 레인지고 뭐고 말씀드릴 건덕지가 없어요. 왜? 지오폴리티컬 이슈가 저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뭐 공격을 한 주말에 공격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공격이 있으면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될 것이니까 그 익스체인지 시간은 일요일 밤이죠. 일요일 밤에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뭐 공격을 안 하거나 공격이 그 오일이나 핵시설을 벗어난 거였다라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가 되기 때문에 더 빠져 이때 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오일 공격을 안 했다 오일이나 핵시설 공격 안 했다고 해서 더 빠져서 내려가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이 사이에 이 파란색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공격이 오일이나 핵시설을 피했다고 하면 그래도 올라갈 것 같아요. 장 오픈하면 일요일 밤에 현재 시간 그 익스체인지 시간. 그래서 뭐 올라가도 한 72.46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말지 않을까. 물론 그때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빠진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지지선 받고 다시 올라와서 70달러대 이 근처에서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공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계속 움직였었던 거.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70달러대 여기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의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뭔 일이 생기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그게 핵시설과 오일시설의 공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는 더 빠지거나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일단 빠지건 아니 그냥 바로 올라가거나 하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 말고는 CL은 뭐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레벨들, 중요한 레벨들 잘 체크를 하셔서 트레이딩 할 때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라이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디테일하게 인트라데이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스톱 잘 놔야 되고, 스톱 안 나오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서 훅 치고 올라가는, 월요일날 보셨잖아요. 월요일날 이렇게 한 번에 훅 치고 훅 빠져서 내려오면 여기서 어설프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구나, 여기서 롱 잡으면 완전히 못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롱을 잡을 때 이 밑에다 스톱을 걸어 놓으면 뭔가 잘못됐구나. 하지만 여기서 리스크를 해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숏 잡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전저점에다가 스톱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는 한번 쉬어 갑니다. 1분 봉으로 보면은 뭐 알 수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스톱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뭐 따라서 숏을 치면 오히려 여기서 손해 본 것보다 더 벌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는 스톱 이런 거 잘 놓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항상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또 저는 얘는 또 뭐야? 뭐 잘못한 거 같죠? 새로 그린 거 같죠? 그리고 뭐 이따가 끝나고 제 마지막에 그 차트 분석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코멘트를 할 텐데, 지난 라이브 관련해서 피드백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거 관련해서 피드백 좀 더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ES죠. ES는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벌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왜냐면 그게 수목금 이렇게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간 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런 작은 패러렐 찰런 하나 그리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하자마자 월요일에 여기까지 딱 찍고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전고점이었죠. 그 하늘색 5830.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여기 1.618선도 지지선 쓰일 수 있었고 했는데 거기까지 닿지도 않고 계속 랠리 했죠. 뭐 여기도 보시면 그 랠리가 좀 급박하죠. 그래서 월요일날 훅 치고 올라갔다가 화요일날 축 빠져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좀 기다리다가 조금 올라가고, 이제 이 중간에 그 경수로 완전 관련돼 있는 투자들, 그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 이런 데서 한다는 거 나오고, 그런 거 나오고, 어디죠? 그 엔비디아 관련된 그런 것들 나오면서 했는데, 또 빠지는 거는 빠졌을 때는 또 다른 그 어디였죠? ASML이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가이던스에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자금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문제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이렇게 쑥 내려왔다가, 또 TSMR인가요? 그 파운더리 거기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런 실적이 다
AI 관련되어 있는 엔비디아랑 이런 데랑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서 엔비디아 실적이랑 이런 거 관련해서 생각보다 엔비디아 더 잘 나가겠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 올라가는 거랑 이거 올라가는 거랑 그런 이제 각 개별 기업들의 매크로로 올라갔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업다운은 있었지만 요 레인지 상황에서 그래서 뭐 그 목요일에는 신고점, 역사상 신고점도 만들긴 했지만 일단은 여기 정도에서 그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얘도 좀 더 익스텐드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뭐 이 레벨. 그래서 이 레벨만 여기서 뭐 이 정도에서 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얘를 5839인데 5839로 839 838이 아니라 9로 이렇게 해놓고 색깔을 좀 특이한 색 빨간색으로 해놓고 이 피보나치는 숨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 지금 이건 ES인데 일단 NQ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그 어닝 칼렌더가 꽤 되죠. 일단 한번 그 쭉 훑어 드릴 텐데 다음 주 어닝이 월요일에는 특이한 거 없고 화요일에 알파벳이 화요일에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알파벳 그리고 수요일에 수요일엔 테슬라만 있네요. 뭐 저는 취급을 안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NQ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목요일에 아마존 있고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금요일에 또 있나요? 목요일까지만 나오고 금요일께 또 안 나오네요. 보통 이거를 제가 그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할 때 말씀드려서 지금 찾진 않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도 다음 주에 실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건 제가 정확하게 찾아서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할 때 말씀을 드리게요. 그래서 그 다음 주 21일로 시작하는 주에 실적이 잡혀 있어서 아마 더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게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은 아니에요. 그 11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그 70주 중에서 다른 주식들은 이제 그 실적 영향을 받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라인 그 5918.50 내지는 그 신고점인 5927.2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넘어선다고 해도 요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고점 그리고 빠지면 조금 더 저점은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여기 지지선들이 있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을 쉽게 깨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상한선과 이 밑에서 오는 트렌드 라인 그리고 다른 지지선들 요거를 참고를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실적 때문에 이제 더 막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ES는 조금 영향이 그 상대적으로 덜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면은 이걸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익스텐드 해주면 되겠죠. 지금 해버릴까요?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는 이 라인과 이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NQ죠. NQ도 마찬가지. 자, NQ는 그런 로컬 그 패럴 채널은 없어요. 그런데 이 큰 패럴 채널은 그냥 계속 놔두고 있긴 한데, 뭐 이게 큰 대세에 영향을 주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연결은 계속 해 놓을게요. 일단은.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요해 보이는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이죠.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당분간은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위에 신고점 만들고 나서 이 신고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 원래 전에 있었던 신고점, 그 고점인데, 일단 월요일날 치고 올라갔다가 화요일날 훅 빠졌고, 수요일 도지, 목요일 도지,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좀 올라갔는데, 이 전에 있던 전고점까지 닿지 못한 상황에서 살짝 밀려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멘텀은 일단 다시 꺾였죠. 여기 꺾인 것보다는 덜 꺾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였어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눌린 상황.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신고점이라고 놔두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네요. 일단은 해보죠. 이렇게 얘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빨간색 라인이랑 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레벨, 그리고 이 밑에 20371 여기도 뭐 딱 맞아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영향을 주고 있는 기준선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실적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겠죠. 그래서 치고 올라가거나 내려오는데, 장 끝나고 나서 되는 그 발표들 보시면, 익스텐디드 마켓이나 프리마켓에 있는 움직임을 좀 잘 참고를 하시면, 프리마켓이나 익스텐디드 마켓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거기서 참여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게 아니면 그거에 의해서 갭상승 갭하락 하는 그거를 잘 보시고 어떤 식으로 마켓이 움직이는지 오프닝 때 잘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나스닥 그 실적 칼렌더 잘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빨간 라인, 이 두 개의 레벨, 그게 기준선이 될 것이다, 다음 주엔.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방향은 정해질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NQ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 지난주 여기까지 해서 여기를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토요일, 일요일 날 못 깼죠. 패럴 채널의 이 작은 하한선을 못 깼는데 월요일날 바로 치고 위쪽에 있었던 것도 뚫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전전주에는 얘를 이 위로 뒤집어서 여기다가 만들어 놨었죠. 그런데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밑으로 끌어내려서 그게 금토일의 저항선이 된 거죠. 2포인트 얘랑 얘를 맞춘 거죠. 얘랑 그 전에 있었던 것들 이렇게 이 다운 내려오는 이 각도랑 이렇게 맞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새로 위에다가 여기 넘어가니까 그러면 요 다운 트렌드 요렇게 되어 있는 패러렐 채널을 하나 그려줘야 되겠죠. 원래 그려놨었던 거. 여기 얘랑 이렇게 이 두 개에 맞춰서 내려오는 이거. 그래서 그거에 화요일에도 저항받고 수요일에도 저항받다가 결국은 뚫고 올라갔는데 그게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까지 뚫고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버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패러렐 채널 상한선도 목요일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요일에는 완전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시작을 이 트렌드 라인 위쪽에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거라 얘랑 얘의 영향을 둘 다 받았다고 보고 지지선으로 확실히 작용해서 받쳐서 쭉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황이 된 거죠. 금요일에. 그래서 이 다음 패러렐 채널은 일단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 다음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이 걸쳐서 깨지긴 했지만 걸쳐서 컨펌이 안 됐는데 금요일날 컨펌이 된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다가 어느새 지지선으로 전환해서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훅 치고 올라간 상황.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은 이제 깨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 버렸죠. 왜냐면 지금 이게 거의 3월 달부터 밀려 내려오고 눌렸던 다운 프라이스 채널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씩 뚫리고 뚫렸지만 바로 저항받고 내려오고 뚫려도 바로 저항받고 내려오고 한 상황인데 여기서 뚫리고 나서 저항 못 받고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결국은 68958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여기 있었던 전고점이죠. 21년에 있었던 그 역사상 고점이었는데 그거에 확실하게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 내려오긴 했는데 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느 정도 지켜진 다음에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NQ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NQ의 실적이 좋아서 더 날라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같이 따라 올라가서 7만 포인트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눌린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이 다 레벨로 작용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제 얘는 이 초록색으로 퉁치면 되죠. 7만으로. 그래서 7만 그 다음에 7만 2천 그죠? 이건 11950이 2천을 봐야죠. 여기는 7만 3,600 여기에 올라가서 있는 이런 저항선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렇지만 다음 주 실적 때문에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 패러렐 채널까지 올라오면은 이 메인 패러렐 채널 상한선 이 두껍게 생긴 얘가 메인 지지선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들어와서 이 안쪽에 들어와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컨펌이 다시 들어온 게 컨펌이까지 되면 다시 밀려서 내려올 이 꼴 나는 거죠. 이거.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만 잘 버텨주면 다시 올라서 7만 넘어서 여기에 있는 다른 이 전고점들하고 맞짱을 뜰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게다가 나스닥 실적까지 겹쳐서 부스팅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갈 찬스가 생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휴가 내셨으면 캔슬하시고 장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도 굉장히 다음 주에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선물 데일리 차트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테스트 트레이딩 하는 거 살짝 맛배기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뭐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뭐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되죠. 그 이외에 할 얘기들이 많고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하고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에 정말 맛배기에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라이브를 뭐 구독 서비스를 해서 일주일에 2번, 3번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선물이 뭔가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라이브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나 만들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라이브 하실 때
뭐 이런저런 레퍼런스 책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책 많이 찾아봤는데 딱히 이거다 싶은 게 없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걸로 치우치고 어떤 거는 너무 자기네들 그 매매 전략에만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리고 익스체인지에 있는 것들은 자기네 상품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건지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둬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선물 책을 하나 쓸까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 상태에서 책을 쓰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꼼수가 그러면 차라리 유료로 무슨 강의를 하나 만들어서 강의를 하면서 피드백 서로 받아가면서 그걸 정리해서 하나하나 강의 노트 같은 걸 만드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뼈대로 해서 책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면 강의를 몇 번으로 나눠서 해야 되느냐, 내지는 강의를 그러면 뭐 1시간씩 할 거냐, 2시간씩 할 거냐, 하게 되면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아니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튜브 온라인으로 할 것이냐, 줌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할 것이냐, 뭐 찾아보니까는 그 웨일, 그 네이버 웨일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강의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또 녹화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녹화 뭐 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강의 녹화를 한 거는 나중에 뭐 링크를 보내드리든지 파일을 보내드리든지 해서 그 강의 참여하셨던 분들한테는 한다든지 보내드린다든지 어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줌으로 하게 되면 어느 분이 들어오셨는지 아니까 돈 내신 분들만 들어오는 게 체크가 되는데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은 또 돈 안 내신 분들한테까지 그 링크를 누가 전해준다고 하면 돈 내신 분들한테 그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언페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면 유튜브 라이브가 아니라 줌이나 뭐 그런 그 강의 프로그램 같은 거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문 같은 거 올리긴 할 텐데 이거 라이브가 아니라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온라인 강의가 될 거고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주중이 좋은지 주말이 좋은지 시간 언제가 좋은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하면 11월 초나 11월 중순 이후가 될 것 같고 제가 아직 강의 그 교환 전에 만들어놨던 것까지 다 해서 다시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8시간이 걸릴지, 10시간이 걸릴지, 아니면 더 길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잘라서 기초만 하고 기초 중급을 나눠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강의 디자인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만간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설문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면 시간 내주셔서 피드백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동영상 마치고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로 하셔도 되고 다이렉트 메시지 인스타에서 하셔도 되고 페이스북 메신저 해 주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채널을 좀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니까 좀 더 디테일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해오던 거 계속 하면서 조금 더 컨텐츠를 확장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스톡 차트 어나리시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